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진영 전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장해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 첩보가 입수가 되고 그 이후에 가감이 됐는지 검찰이 그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과거에 얘기했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아직도 유효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지금 협상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산안 대치 속에 이 시각 국회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2017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기현 전 시장 비리 관련 문건 배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달 초나 오늘 검찰 조사 전에 청와대나 민주당으로부터 연락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전에 혹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리 의혹 알고 계셨나요?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당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중앙당에서. 그래서 영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정당이 집권해 왔기 때문에 뭐 영남 또는 울산에 그런 적폐청산위원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뭐 얘기만 있었지. 제가 최근에 하면서 뭐 문건을 전달하고 문건을 돌리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건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준석 의원 일단 뭘 보냐면은 김기현 비문건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배포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민주당에서 방금 전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지역별 적폐청산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뭐 발동이 될 만한 그 사례를 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싶은 지점은 결국엔 민주당에서 어느 선까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왜냐하면 선거의 지휘부는 정당입니다. 특히 최고위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들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문건이라든지 정보가 만약에 그 백원우 비서관 등을 통해 가지고 유통되었던 그런 정보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중간에 정보 유통 경로가 당과 청와대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었다. 이것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임 최고위원을 이제 조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발점이 실제로 말했던 것처럼 그 송병기 부시장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당내 다른 인사에게서도 어느 정도의 정보가 개입되어 가지고 그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넘긴 것인지 이런 지점에 가릴 수 있는 그런 참고인 조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자체 선거라는 게 어차피 당에서 치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박진영 전 대변인 글쎄요. 송철호 시장과 울산 내에서는 굉장히 서로 잘 알고 지낼 수밖에 없고 인연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사이더라고요. 두 분이 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송철호 시장 쪽에서 임동호 위원장에게 어떤 정보를 줘서 이 정보를 정당 조직을 통해서 위로 보고가 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는 전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님 관련되는 측근들에 관련되는 이 비리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언론에도 이미 지역 언론에 경상일보에 지역신문인 경상일보에 보면 2016년 4월에 이미 나온 적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그 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울산 바닥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다하게 퍼져 있는 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넘어갈 수 없다는 관계라는 게 두 분이 경쟁자 관계여가지고 그렇다는 경쟁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정치적 레벨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하면서 경쟁도 하고 임동호 위원장님의 동생이 출마했을 때 후보를 양보한 경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닥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친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장경태 위원장 오늘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청와대에서 전화했느냐 그 부분 기자들이 아까 물어봤는데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에서 이렇게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전화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방금 이제 박진영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동호 전 울산시당위원장과 송철호 울산 현 시장님과의 관계는 어찌됐건 동생이 나간 그 친동생이 나간 그러니까 소위 임동호 전 울산시당위원장의 동생이 나갔던 지역구에 송철호 시장이 나갔던 총선에서 격돌했던
어떤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혀 이 정보가 공유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 이 지역 정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건설업자, 레미콘 업계와의 커넥션들은 대부분 다 좀 풍문으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17년 8월에 SNS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고요. 9월에 또다시 건설업자가 또 민정수석실에 또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사안을 공정위로 이첩하고요. 어찌되었건 이 민정수석실이든 어디서든 어떤 그 비사실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예. 감사원이든 경찰청이든 공정위든 각 해당 부서에 이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과정에서 임동호 위원장을 통해서 혹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두 분의 어떤 전달 경로나 이런 것들을 뭐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 지역에서의 상황들이 매우 꼬여있지 않았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님의 동생이라든지 비서실장에 의해서 이미 아파트 계약건이라든지 건설업자들과의 커넥션들이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아마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보기에는 송병기 부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떠돌아다니는 풍문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알려가지고 청와대 문건에 포함된 거 아니냐. 장개철 이런 시각도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송병기 부시장은 울산 지역 정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의혹들만 여론을 어떤 동향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알려줬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레미콘 업체와의 유착 의혹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송병기 부시장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취재진들의 인터뷰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울산 KTX가 놓일 때 그 역사권 인근 도로에 김기현 전 시장의 부동산이 포함된 문제 같은 경우도 매우 상세하게 해당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송병기 부시장이 먼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모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관련 부동산이나 KTX 관련 내용을 먼저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냐. 만약 청와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첩보를 요청했다면 이 부분은 청와대가 하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 지금 검찰이 바라보기에는 청와대 문건을 봤을 때 이게 단순한 제보 형식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에 그대로 기재해도 될 만큼 매우 체계적으로 사건 기록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울산시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 제보 시점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이미 사퇴한 다음이었습니다.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죠. 그 상황에서 알기에는 너무나 내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보자가 송 부시장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 여러 경로에서 얻게 된 첩보를 청와대 행정관이나 나름 이 청와대 참모들이 좀 간추리고 요약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에 버금갈 만큼의 제대로 된 문건으로 만들어서 경찰청에 넘겼다면 그 부분은 단순 이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첩보가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감이 있었느냐를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특감 반원 관련해가지고 통화 목록에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 여러 가지 얘기가 청와대도 굉장히 불쾌한 얘기를 했었고 통화 목록을 한번 보니까 민정수석실 관계자도 5차례 검찰 관계자는 10명 이상. 글쎄요, 이것만 가지고 어떤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가 전화한 것은 사실 뭐 10명 이상이라 하기 때문에 어떤 직위에 어떤 사람들이 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통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민정수석실 소속 관계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여러 건에 대해 가지고 의심을 받고 있는 조직이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 은폐나 아니면은 어쨌든 뭐 사실 뭐 같이 어쨌든 내용을 짜는 어떤 의도의 기획이라는 걸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어떤 직위에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전화를 했냐가 밝혀지지 않지만은 이 부분도 향후 수사에서 왜냐면 이분의 그 안타까운 그 돌아가신 그런 정황을 놓고 이제 검찰과 그리고 사실 경찰 그리고 청와대 측에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상당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어느 쪽이 더 사실 이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그 접촉해왔는지를 밝히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고 통화 내용이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총선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북콘서트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정말 지인들 몇 분 초청해서 이렇게 소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북콘서트 하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찰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검찰이 좋은 선물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울산 지역의 토착비리 수사입니다.
경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울산 지역의 토착비리 수사가 검찰의 수사 방해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덮였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소리 치는 쪽은 누굽니까? 토착비리 혐의자들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은 검찰이 오라고 해요. 이 적반하장 아닙니까? 네. 이번에는 검찰 뜻대로 절대로 안 될 거로 봅니다. 300석 정도 규모의 행사장이었다고 하는데 주최 측에서는 한 400명 정도 만석을 채우고도 계단 같은 데 참석자들이 있는데 글쎄 박진영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이런 행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실제로 그 검찰이 예. 공수처법보다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그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검찰의 조직 자체가 굉장히 축소돼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자기 조직 보유 차원에서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지난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말기 때 촛불 집회 때나 이럴 때 경찰이 굉장히 중립적인 역할들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의한 신뢰도를 일부 가지고 있고요. 예. 검찰은 최근에 어쨌든 뭐 청와대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적전수준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들이 또 그런 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황운하 청장이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이런 예. 좀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면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경찰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이 문제는 검경 갈등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선거 개입 이런 쪽이 이슈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저는 본질과 다르게 물타기가 조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물타기를 황운하 청장이 앞장서서 해주고 있으니 청와대 입장에서는 황 청장이 얼마나 예뻐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사실은 청와대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특정 후보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이고 오죽하면 이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민주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를 도우는 게 아니라 이 무소속 송철호 시장의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었거든요. 예. 당 입장에서는 해당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대통령이 아끼는 측근의 선거에 유리한 어떤 수사를 경찰이 시행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가? 첩보가 경찰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울산경찰청이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직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게 본질이고 선거 개입이냐 마느냐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황 청장이 앞에 나서서 검경 갈등 그리고 해묵은 고래고기 논란으로 이 사건을 키우는 것 그리고 예. 검찰이 마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황 청장이나 관련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예. 선거 개입을 지우고 국민들 눈에 검찰과 경찰의 싸움으로 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예. 그런 정치적 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장경태 위원장님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사실 방금 경찰의 선거 개입 말씀하셔서 대단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2016년에 송철호 후보가 무소속 출마하셨지만 2018년 선거 때는 당시 황운하 현재 대전경찰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 할 때는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선거 그리고 어떤 소속이 어찌되었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은 없고요. 당시 이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지검과의 이 검경 소위 갈등 관계는 고래고기 사건을 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당시 27톤에 달하는 40억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울산지방경찰서에서 압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가수에다가 이게 과연 불법 어획한 건지 불법으로 어떤 잡은 고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울산지방검찰서에서 이걸 놔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유통업자에게 풀어주는데요. 그렇죠. 당시 예. 이 풀어줬던 이 유통업자의 변호사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 관계가 있었고요. 이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는 당연히 검찰 측에다가 뭐 항의를 하고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선거 개입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예. 지켜봐야 될 것이 결국 황운하 청장이라는 분이 저는 북콘서트를 열었다는 것이 본인의 경찰 행정을 뭐 홍보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열었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아무래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많을 텐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을 봐도 특정 정당이 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닿아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전선에 앞에서 싸우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직에서 지금 이제 지방경찰청장을 지내고 있다는 것은 네. 사실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편향성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 알겠지만은 굉장히 앞으로 뭐 정치 활동을 하실 것이라면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나중에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정경심 교수 관련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인데 이 부분 여쭤볼게요. 박진현 대변인. 오늘 재판부가 검사에게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공소장 네네. 변경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네네.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준다. 재판이 그러면서 보석 얘기도 재판부가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검찰이 기소할 때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화를 낸 거죠. 예. 이 순서를 짜맞추기식으로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고요. 물론 뭐 검찰이 다시 해서 기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제가 앞서 하나 조금 놓친 게 있어서 하나 좀 말씀을 꼭 드릴 게 있습니다. 뭘 청와대 또- 압수수색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청와대는 실제로 압수수색을 국가안보실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청와대 스스로 나올 것이 없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고요. 한편으로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기관과 달라서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모든 것을 뒤지는 게 아닙니다. 정리된 문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것 자체가 정치적 쇼잉이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 검찰이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제가 첨부해서 과거 말씀드리면 정권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청와대 예.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